자, 이제 삽입으로 좀 돌아와서요. 저희가 이제 머리글은 이렇게 이제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글이 존재를 하고요. 요 머리글과 바닥글 사이에 이제 페이지 작업을 시작을 해야겠죠. 간단하게는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머리글 밑으로 포커싱이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텍스트를 입력을 하신다면 텍스트 상자라는 거를 입력해서 타이핑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글꼴이나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를 눌러서 이미지를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 드라이브 버튼을 눌러서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삽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앱스를 사용을 하시거나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사이트에 그 구글 문서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버튼만 클릭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 삽입 같은 경우는 HTML 코딩하는 거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딩 없이도 꾸밀 수는 있는 거지만 코딩을 하시면 조금 더 다른 기능들이나 페이지를 꾸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텍스트 상자나 이미지를 각각 눌러서 처리는 하지 않고요. 여기 삽입 밑에 보면은 컨텐츠 블럭이라고 해서 보통의 웹사이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레이아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여기에 사용하고 싶은 컨텐츠 블럭이 있다라고 하면은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아래에 추가가 되고요. 제가 방금 클릭한 거는 이미지가 왼쪽에 있고 본문과 제목이 있는 레이아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페이지에 이렇게 작업이 되고요. 추가가 되고 이미지를 집어넣고 싶으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뭐 이미지 선택 이런 거를 클릭해 주시고 본인 거에 이제 이미지가 드라이브가 있다라고 하면 드라이브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클릭을 하고 삽입을 하게 되면 여기 웹사이트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뭐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이미지를 자르시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미지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을 시키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링크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 작업을 클릭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글씨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 블럭을 사용하는 게 편리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요 6개나 거의 요 6개 레이아웃 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때 컨텐츠 블럭으로 작업을 하시면 정말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짜리만 눌러도 그림 3개 입력하고 진행하는 거 버튼 클릭해서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저 밑에 있는 걸 좀 보면은 요거는 이제 레이아웃을 제공한다기보다는 다른 기능들, 서비스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접을 수 있는 그룹을 보게 되면은 접을 수 있는 그룹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제목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텍스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접을 수 있는 그룹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걸 버튼에 눌러서 뭐 접거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작업을 하고 게시를 하거나 해서 실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게시를 버튼에 눌러주면은 저희가 웹사이트를 한번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오른편에는 현재 게시되고 있는 거, 왼편에는 저희가 지금 작업한 것들을 어떤 게 변경이 됐는지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게 잡혀져 있는 게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변경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왼쪽에는 글로써 어떤 게 변경이 되고 있는지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편을 확인해 보시고 이제 게시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시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변경된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실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미지랑 본문 넣었던 거 3개짜리 이거 아무 작업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접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는데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본문이 보이고요. 다시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제목만 보이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접을 수 있는 그룹 이용하시면 되고요. 목차는 조금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캐러셀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라고 보통 저희가 부르는데 이거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본인 이미지 업로드 하셔도 되고 저는 계속 구글 이미지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냥 학교를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할게요. 모드를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여러 개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삽입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이게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저희가 사이즈를 전체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미지 개수고 슬라이드처럼 보이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게시를 하고 실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게시를 눌러주고요. 보기를 클릭해서 넘어가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화살표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이미지 2개를 저희가 삽입을 했으니까 이렇게 클릭해서 이미지를 넘겨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슬라이드라고 많이 부르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캐러셀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여러 장 추가해서 넘겨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톱니바퀴가 하나가 뜹니다. 요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면 오른쪽 상단에 또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 나왔던 점 표시를 할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넘겨줄 건지, 그 자동으로 넘겨줄 때 그 속도를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캐러셀을 수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버튼은 그냥 저희가 상상하는 버튼입니다. 어떤 버튼을 클릭을 하면 링크로 이동을 시킨다거나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로 이동시킨다고 하면은 그 네이버에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버튼이 생기고요. 게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 버튼을 클릭을 할 때 그 네이버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버튼을 추가를 하면 여기 채워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버튼의 스타일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정된 테마의 색상을 바탕으로 지원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채워짐으로 하고 있으면 여기 컴포넌트 쪽에, 테마의 컴포넌트 쪽에 보면은 여기 부분, 요게 똑같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 테마에서 버튼의 채워진 버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이는구나 미리 보면서 색상을 변경한다던가 하는 걸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분선은 저희가 뭐 사이트의 이제 영역을 구별하고 싶을 때 선을 넣어줄 수가 있고, 공백은 이와 같이 그냥 뭐 아무 의미 없는 그 어떤 자리를 만들고 싶을 때 공백을 통해서 이렇게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셜 링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을 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플러스 이미지 버튼을 이용을 하면은 여기에 아이콘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라고 하면은 선택을 통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페이스북 로고라는 걸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 삽입을 눌러 주겠습니다. 뭐 링크는 알아서 뭐 단체거나 사이트 회사 운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하는 링크를 삽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스북 링크가 들어간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정렬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보통은 저희가 이제 소셜 링크를 설정할 때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하니까 그거에 맞게 숫자에 맞게 삽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구글 사이트 도구는 워크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협업에 대한 것도 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 표시자를 통해서 미리 그 컨텐츠를 집어넣지 않고 자리를 위치시켜 놓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디자이너라고 협업할 때 디자이너가 컨텐츠를 채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렇게 레이아웃을 미리 작업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컨텐츠 만드시는 분은 요거에 맞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채워만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리 표시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역시 톱니바퀴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톱니바퀴를 눌러서 어떤 컨텐츠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내가 자리를 표시를 해놓긴 했지만 유튜브만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유튜브만 설정을 해주시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요 유튜브와 관련된 것들만 설정을 하라 라고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작업을 빨리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클라우드 서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제가 탐색에서 검색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조직 내 컨텐츠, 그래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 이렇게 조직 컨텐츠 검색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외부에 공개되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만약에 하게 되면은 검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안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요 클라우드 서치를 사용할 때는 내부 회사 내부나 단체 내부에서 사용하는 사이트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게 검색이 되니까 내부에서 사용하는 사이트를 만드실 때는 이 클라우드 서치 기능을 많이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웹사이트 도구를 이용했을 때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초반에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 때 가장 장점은 구글 앱스들과 연동이 되게 쉽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클라우드 서치 밑에 아래에 표시되는 것들은 구글 앱스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뭐 검색해서 바로바로 집어넣으실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저희 단체를 검색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추가할 수도 있고 사이즈도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많이 하시지만 캘린더도 많이 쓰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그 회사 스케줄을 외부와 공유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캘린더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어떤 캘린더, 지금 현재 구글 계정에서 설정된 캘린더 중에서 내가 공유하고 싶은 캘린더만 선택을 하면은 그 캘린더를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리나 이런 것들 설정할 수가 있고요. 뭐 나는 월 단위로 봤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을 통해서 또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나는 월 단위로 공개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월 단위로 변경하신 다음에 완료를 해주게 되면은 이 캘린더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단체에서 뭐 대관을 한다거나 그래서 대관 스케줄을 공유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구글에서 캘린더를 만들어 두시고 사이트 도구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인데요. 구글 지도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편리한 기능 중 하나인데 대부분의 단체나 회사에서는 오시는 길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역시 저희 회사를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요거 그냥 오시는 길로 표시를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구글 지도에서 저희 회사명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려고 하면 구글 지도에 그 주소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역시나 뭐 사이즈 조절이나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지도를 회사 위치를 하는 거로도 이용하실 수 있지만 구글 지도를 이용하시면 내 지도라고 해서 저희가 그 지도를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도도 삽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독스, 만약에 저희가 뭐 구글 작업을 한 문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독스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클릭만 해도 바로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독스도 할 수 있고 슬라이드도 원하는 거를 클릭해서 바로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면 슬라이드는 여기 그 사이트 내에서 바로 한 장씩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고요. 게시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이즈를 조정을 한 다음에 게시를 눌러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편에 우리가 현재 작업한 것들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녹색 줄이 있죠. 녹색 줄에 들어간 게 저희가 현재 작업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를 눌러서
반영을 시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캐러셀 들어가 있고요. 영상 들어가 있고 일정 들어가 있고 주소 들어가 있고 덕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넘겨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부에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으신 걸 공유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간단히 추가만 해 놓으면 외부에서 쉽게 버튼 클릭만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시트 같은 경우도 많이 추가를 하시고요. 구글 시트도 클릭을 해서 파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추가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회계 정보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여기 이제 회계 정보가 바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시트를 클릭해서 넘어가실 수도 있고 요 톱니바퀴를 누르면 가장 먼저 보여질 시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경우는 뭐 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뭐 회계 정보나 뭐 기부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시트에서 작업하시고 바로 공유하는 방식대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문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설문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만약에 뭐 강의가 끝나고 나서 뭐 강의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웹사이트에 설문지를 만들어 놓고 웹사이트에 게시를 해서 설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우선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문의사항 샘플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웹사이트에 문의사항 설문지를 만들어 놓고 저희 이메일로 해당 계정으로 설문을 받을 수도 있고 문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뭐 설문지를 받거나 문의사항을 받거나 이런 데는 되게 쉽게 연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간단하게 버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사이트를 기본적인 기능들을 하는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사이트 도구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지금까지는 한 페이지 작업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여러 페이지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삽입 옆에 페이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옆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총 4개가 나오긴 하는데 새 페이지를 바로 누르면 페이지 이름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프로젝트라는 페이지를 만들고 싶으면 이름을 입력하시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페이지가 추가가 되고요. 오른쪽 상단 탐색 쪽 부분에 또 버튼이 하나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시고 싶은 페이지 클릭하면은 요 본문 영역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상태로 자유롭게 뭐 컨텐츠를 삽입을 하신다던가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가져다 대게 되면 새로운 메뉴 섹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예를 들면 뭐 활동이라고 하는 섹션을 하나 만들어 두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페이지와 똑같이 들어가긴 하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섹션을 만든 다음에 하위 페이지 추가를 통해서 뭐 2021년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2020년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새로운 메뉴 섹션은 여러 개의 페이지를 묶어내는 거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에 가져다 대면은 하위 메뉴라고 해서 하위 메뉴라는 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페이지와 페이지들 간에 계층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릭했을 때 넘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링크 버튼을 이용해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이라든지 다른 링크로도 만들어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보시면 페이지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동을 하지만 메뉴 섹션 같은 경우는 그냥 묶는 역할이 다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게시를 해서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고 로딩이 됐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저희가 홈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그래서 프로젝트는 페이지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요게 바뀝니다. 근데 활동 같은 경우는 메뉴 섹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클릭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요. 다만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하위 페이지들이 나타나고 그때 페이지들을 눌러야 페이지 이동이 발생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만들 때, 여러 개의 페이지를 만들 때 페이지로 일단은 만들지 아니면 뭐 메뉴 섹션으로 만들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에도 역시 하이 페이지를 또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이 페이지 추가를 해서 또 이렇게 페이지 밑에 또 페이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하시는 방식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만드실 때 주요하게 좀 생각해 보실 게, 저희가 만약에 뭐 소개라는 페이지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 고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경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희 마음대로.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렇게 맞춤 경로를 페이지 이름과 맞게 설정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검색 결과라고 하는 것에 검색 결과의 상위에 위치하려고 한다면 페이지의 내용과 경로 이름이 일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내용을 반영한, 페이지 제목을 반영한 그 맞춤 경로에다가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페이지 만들어 주실 때 고급 버튼 눌러 주셔가지고 그 이름에 맞는 경로를 설정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웹페이지를 만들 때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료를 눌러 주시면 페이지가 생성이 되고요. 요 소개 페이지 또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내가 위치를 이동하기 원하는 페이지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가져가면은 이렇게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